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 소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결론은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피해를 보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AI의 중국 굴기를 막아보겠다. 네.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재안은 미국산 제품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만든 것까지 다 포함되니까 네. 한국산이 포함이 됩니다. HBM이라는 건 여러 개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만든 이른바 이제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AI 가속기를 가동하는데 꼭 필요한 인공지능 칩인데 현재는 3파전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중국 수출 비중을 봤더니 SK 하이닉스는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일부 구형 제품이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삼성전자 HBM 매출의 30% 정도가 중국 수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불가피하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나갈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미국 정부는 이제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고성능 이제 모든 장비에 대해서 최첨단 장비에 대해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은 이제 조치가 나오는데 계속 한국은 우방이라는 이유로 중국을 견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고 그 공장에서 난 건 이제 중국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예. 이것조차도 그 공장의 설비조차도 미국산이면 수입을 못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우회할 수 있는 미국 규제를 좀 우회할 수 있는 합작 회사 설립이나 아니면 라이센스 방식을 좀 검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속에 네. 중국이 자력으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의 중국의 창신 메모리는 글로벌 디램 점유율, 로엔드 점유율 10%, 3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파운드리 업체인 이 SMIC 역시 글로벌 점유율 3위까지 치솟아서 지금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서서히 저가 시장에서 이제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총력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국산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HBM까지 고성능 반도체까지 넘볼 수 있는 기술 입지를 탄탄히 굳히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의 기술이 진전적으로 이제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HBM이라는 이제 인공지능 칩뿐만이 아니라 이외에 고성능 이제 반도체 칩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자립 기술에 성공할 경우 네. 기술 격차가 더 좁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자립 기술에 이제 성공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만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결국 기술만이 해법인 것 같은데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 일주일 만에 1,400원대 돌파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어제는 올라요. 장중 1,404원까지 돌파를 했거든요. 아마 1,400원 선을 이제 종가 기준 돌파한 건 지난 25일 이후 일주일 만인데요. 환율 상승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발 이 킹달러의 귀환이다. 트럼프 대항선인이 지금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강달러를 이제 부추길 수밖에 없고 두 번째가 원화와 동조가 높은 이제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약세입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의 제조업 GMA가 예상치는 웃돌았지만 트럼프의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오히려 재고를 쌓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니 이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네. 또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다. 특히 11월 수출을 봤더니 네. 수출 증가 둔화세가 뚜렷하고 이런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원화 약세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성장 기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성장 기류에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 또 킹달러 현상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어떻게 또 타격이
좋을까? 여기에도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폭탄을 예. 던졌어요. 두 번이나 내년 인하를 우리나라의 했죠. 경제 예. 성장률은 1.9%, 2026년 1.8%. 우리가 2년 연속 이제 1%를 밑돈 건 6.25 전쟁 이후 없습니다. 1954년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인데 이렇게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다 킹달러 현상이 좀 지속이 되면 예. 우린 수출 위축될 그렇죠. 수밖에 없고요. 내순이 2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금융시장 그리고 부채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방면에 이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데 일단 한은은 추가적으로 만에 하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 보편적 관세가 현실화돼서 글로벌 교육이 위축된다면 내년 성장률이 최저 0.2%포인트 네.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바닥이 아니라 지하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환율이 1,400원대에 넘나들면서 결국은 이제 달러 보험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험이에요. 네. 달러 보험. 그러니까 가입할 때도 달러를 내고 그리고 만기로 받을 때도 달러를 받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니 원하는 약세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되니 오히려 이 보험 가입이 인기인데요. 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이 달러 보험 가입은 지난 9월 말 기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보험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 요율, 확정 금리가 연 6%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예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 2% 이자율이 높고요. 보험이다 보니까 10년 이상 장기 가입할 경우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됩니다. 여기에다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해외 유학이나 아니면 이제 이주 계획 중인 사람들한테 달러 자산을 미리 사둘 수 있는 수단인데 다만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보험이니까 10년 이내 깨면 안 되고요. 예. 여기에다가 만에 하나 수령할 때 원화가 강세, 달러가 약세다. 이러면 손해,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환율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년에 이제 환율 1,5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미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400원 선이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멀지 않아 뉴노멀 가능성이 많고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연평균 환율을 1,45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년 이제 환율은 달러 환율은 상고하저 상반기는 좀 높겠지만 하반기 들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경제 전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